정인동 씨 기사를 봤다면서요? 그럼요. 이 기사예요? 순간적인 파도 있죠? 네. 회일 같은 거. 그거랑 좀 다른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그럼 잠시 잠깐 보내주세요.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 여울 파도. 여울요? 그래서 그냥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게 영향을 미치겠어 하고 그럼요. 중요한 날짜에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죄송한데 만지면 안 돼요. 날씨를 잘 고려해야 돼요. 저기 멀리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사실 이게 다가오면 엄청난 파도로 사람을 집어삼키거든요. 저도 아주 맑은 날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우리 넷은 갖고 정영돈 씨는 다른 의견. 얘는 여울 파도래. 똑같아요? 예, 똑같다, 일로 와. 아, 왜요? 아, 이거 또 느낌이 이상한데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옷감이냐? 예. 옷감이냐 아니면 저 함께 하는 겁니까? 설마 한 방에 끝나겠어요? 아, 이거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보면 이 옷감 모습을 우리 제작진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예. 아니, 진짜 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거. 덮친 거예요. 아, 그건 기운 이거밖에 없는데, 여울 파도. 너울이라고 좀 해주세요. 아, 너울? 도대체 어느 기사를 본 거예요? 하나, 둘, 셋. 짠! 깨끗해. 너 저. 하나, 둘, 셋. 황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태양을 사이에 두고 애틋한 사랑을 키워온 스캇. 국적과 나이를 뛰어넘고 리플과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인을 무시해버린 스캇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리플은 물에 빠져 죽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리플과 여행을 떠나던 그날 바닷가의 기상 상황을 확인하던 스캇. Oh, it's out at sea. We'll be fine if the weather here's okay. 그렇게 기상청에서 내린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것이 바로 비극적 사고의 발단. 그 시각 폭풍으로 인해 먼 바다에서 발생한 큰 파도가 폭풍을 벗어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해안가로 이동해 오고 있었는데, 심지어 바위에 경고 표지판까지 있었지만 스캇은 바람도 강하지 않고 날씨도 화창해 무심코 지나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높은 파도가 자신들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스캇이 리플에게 반지를 끼워준 그 순간 바위에 부딪히면서 9m 높이까지 치솟은 파도가 순식간에 두 사람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스캇은 간신히 바위를 잡고 버텼지만 리플은 바닷속으로 휩쓸려버렸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그런데 이렇듯 갑자기 밀려든 파도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리플을 휩쓸고 간 파도는 해당 지역의 바람이나 지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먼 바다의 폭풍으로 인해 발생한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주기가 긴 너울 형태의 파도로 바뀐 것. 이렇듯 주기가 긴 파도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기가 힘든데요. 그 이유는 주기가 짧은 일반적인 파도와 달리 주기가 긴 파도는 모양이 둥글고 완만해 높이를 가늠하기 힘들고 직접적인 바람이 없어 파도가 치는지조차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큰 바다에서 만들어진 큰 파도는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높이 또한 수십 미터까지 높아지는데, 이런 파도가 바위나 방파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안에서 겨울 바다를 즐기던 관광객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방파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기가 긴 파도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06년 10월 울산의 한 바닷가에서 7살 난 아이가 익사하고 2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2008년 5월에는 보령의 한 바닷가 방파제에서 낚시 등을 즐기던 40여 명의 시민들이 갑자기 밀어닥친 파도에 휩쓸려 무려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주기가 긴 파도의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하고 있지만 끔찍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 주기의 파도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인공 파도 발생 장치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안가와 비슷하게 재현해놓은 30m 길이의 수조. 한쪽 끝에는 파도 발생 장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방파제 모형을 만들어 그 위에 사람을 가장한 인형을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기가 5초인 일반적인 모양의 파도를 발생시켜 보았습니다. 파도가 생겨나면서 잘게 일렁이는 수조 속 바다. 파도가 곧 방파제에 부딪혀 부서지지만 그 위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저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이번에는 높이는 같고 파도의 주기만 30초로 길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도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까보다 더 굵게 넘실대는 파도. 하지만 주기가 짧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리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방파제에 부딪힌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 위로 넘어가 버리고 방파제 위에 인형 하나가 쓰러지더니 두 번째로 넘어온 파도에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곧 물살에 휩쓸려 모두 바닷속으로 떠내려가 버리는데 실제 상황이었다면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가 긴 파도가 왜 이토록 위협적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기가 짧은 일반적인 파도에 비해 파도의 주기가 길면 길수록 한 주기에 밀려오는 물의 양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주기가 10분 이상인 파도도 발생하며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때문에 바닷가에 갈 때는 꼭 기상을 확인하고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면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파도에 의한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 특히 방파제 위나 바닷가 바위에 있을 경우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바닷가에 멋진 프로포즈를 계획했다가 파도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스카스의 이야기. 그저 어이없고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여겨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태풍, 해일, 지진 이런 재난들이 일어났을 때 울리는 재난경보음이 5월 28일부터 변경이 돼요. 기존의 재난경보음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아. 네.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5월 28일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나눔이 아니고 이게. 확실히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높낮이가 바뀌네요. 요 경보음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요게 울리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 1!